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로마가 무너진 뒤 유럽은 천년 동안 왕과 교황의 질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물음은 수많은 도시에서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실험되었고 때로는 네이션의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베네치아, 피렌체, 런던, 한자동맹, 그리고 코민. 그들은 왕 없이 법을 만들고 교황 없이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코민은 단순한 행정단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서로 맹세를 나누며 결속한 서약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주군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에게 충성한다. 바로 이 서약이 코민의 본질이었습니다. 왕이나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의 약속과 계약이 도시 질서의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실험 없이 국가를 가졌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헌법을 받았고 공화주의도 네이션도 외부에서 수입했습니다. 중세 도시들의 실험은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한 네이션 실험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베네치아는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아드리아해 연안의 늪지대로 피난온 로마 유민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처음부터 왕도 교황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제는 귀족 평의회 내부에서 선출되었고 복잡한 절차 속에서 제비뽑기와 투표가 병행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 권한은 다시 평의회에 의해 견제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의 공화정 실험은 단순한 자치가 아니라 권력을 제도화하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법치 기반의 도시국가 실험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은 도제 선출이나 평의회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길드 활동, 해군 복무, 상업 활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공업과 무역에 기반한 경제 구조는 귀족들조차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도시를 운영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베네치아 시민에게 강한 애국심을 심어주었고 스스로를 제국의 신민이 아닌 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교황이나 황제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도시 내부의 규칙으로 외교, 군사,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화정은 폐쇄적이었습니다. 시민권은 귀족 가문에게 집중되었고 도제 선출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결국 소수 귀족들의 합의 구조였습니다. 도시의 본은 무역과 식민지 확장을 통해 쌓였고 그 안에서 평등한 시민 공동체가 아닌 귀족 과두정의 안정된 모델로 귀결되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로마의 후계자라기보다 로마 몰락 이후 새로운 질서를 실험한 공화주의적 기억의 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확장되지 않았고 귀족 내부의 정치로 고립되며 결국 근대전 네이션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도 또 하나의 도시 실험이 펼쳐졌습니다. 1268년 교황 선출이 3년간 지연되자 로마 시민들은 추기경들을 교황궁 인근의 팔라초 데이 파비에 가두었습니다. 지붕은 철거하고 식사는 빵과 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교황을 원한다. 지금 당장. 여기서 시작된 제도가 바로 콘클라베, 즉 열쇠로 잠근 방위입니다. 당시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와 라티움 지역의 실질적 군주였고 외교, 세금, 군사권까지 가진 세속 통치자였습니다. 교황직이 장기간 공백이라는 것은 행정과 질서가 정지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의 공백은 잠자고 있던 로마 시의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단순한 신도 무리가 아닌 로마 시민이라는 자각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콘클라베는 단지 교황을 뽑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은 교황이라는 성직자의 선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무관심이 아니라 교회의 고유성과 성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출 지연이 신의 뜻을 왜곡하고 도시 질서를 해친다는 분노는 컸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파벌 정치를 멈추고 책임 있는 지도자를 조속히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공화정이라 부를 수 없지만 통치자의 필요를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표명한 중세 도시의 실험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봉건 질서가 점차 해체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도시들은 독자적인 정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제노바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공화정 체제를 갖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주교령이었던 제노바에서 시민들과 도시 귀족들이 교회의 세속 권력을 몰아내고 스스로 도시를 다스리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황제에게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내정은 자치적으로 운영했고 귀족 가문들 간의 권력 교대 속에서 도제를 선출하며 도시를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내전으로 도시가 파괴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권력을 나누는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1176년 밀라노 시민군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의 기사군과 맞섰습니다. 이른바 레냐노 전투입니다. 화려한 중세 기사들의 돌격 앞에 농민과 상인으로 이루어진 민병대가 끝내 버텼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시민군 그리고 그들의 용기 속에서 후대 네이션의 원형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황제는 제노바, 밀라노 같은 도시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 대신 형식적인 충성 맹세만 받는 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틈새에서 도시들은 봉건 영주 대신 자치 실험을
실험을 할 기회를 얻었고 피렌체 역시 12세기 말부터 자치체로 등장했습니다. 13세기에는 길드와 상공인들이 시뇨리아 체제를 통해 도시 행정을 장악하며 독립적인 공화정의 틀을 세웠습니다. 이탈리아 도시들의 실험은 외부의 군주 없이 스스로 도시를 다스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특히 피렌체와 제노바는 일정한 재산과 거주 조건을 갖춘 외부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비교적 개방적인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극도로 폐쇄적이었던 베네치아와 뚜렷이 대조되며 초기에는 상공업 계층의 정치 참여로 도시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도시도 점차 귀족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공화정은 귀족 과두종에 가까운 체제로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도시 자치는 당대 권력자들에게는 불온한 도전으로 비쳤습니다. 교황은 꼬민을 사탄의 결사체라 비난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군사력으로 도시들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무기를 들었고 자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꼬민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생존을 건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독일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로마식 도시 제도를 받아들여 각 도시가 자치권을 가진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루이벡, 함부르크, 브레멘, 리가 등 국해와 발트해의 도시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연합하여 무역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외교와 전쟁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히 14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트비이 4세와의 충돌 속에서 도시 연합은 시민적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며 독립적 정치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독일 도시들은 로마식 자치 전통을 이어받아 1년 1일 거주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게르만 지역에서 시민권 운영이 가장 로마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정치 역시 귀족과 길드가 연합한 과두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한자 동맹은 국가가 아니었지만 도시들이 만든 하나의 국제 질서였습니다. 왕도 교황도 필요 없었고 계약과 공동의 이익만으로 도시들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국의 구성원이라는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지닌 보편적이고 제국적인 성향은 한자 동맹 도시들이 독립된 네이션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독일 네이션의 탄생은 다른 나라와 달리 왕권이 강한 도시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독일 도시 실험의 한계일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시기 도시들의 자치 실험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왕과 계약을 통해 자치를 얻었고 시장을 선출했지만 실제 투표권은 부유한 상공인과 귀족들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도시들도 1년 1일 거주 규정을 통해 시민권을 획득하는 제도를 적용했는데 이는 독일 도시들과 유사한 제도였지만 프랑스는 강력한 왕권을 일찍 확립한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도시들은 독일 도시들보다 훨씬 더 제한된 자치권만 허용받으며 왕실은 도시의 자치를 엄격하게 통제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왕권 아래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왕권 중심 구조 속에서도 프랑스 도시들은 때때로 봉기와 코민 운동을 통해 자치권 확대를 시도했으나 중앙 집권화된 왕권에 종속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 도시들도 봉건 귀족과 왕권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도시들은 봉건 귀족과 대립하기보다는 왕과 협력하여 자신들의 자치권과 경제적 권리를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도시가 왕권의 보호 아래에서 안정적인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도시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도시들의 정치적 행보는 왕과 귀족 사이에서 권력 균형을 조율하며 자치권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에 힘을 실어주는 연합이 먼 훗날 도시들의 자유와 권리를 옥죄는 구속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중세 도시의 네이션 실험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도시 실험이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맹하에 불과했지만 영국에는 왕도 귀족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도시 바로 런던이었습니다. 리처드 1세는 3차 십자군 원정 준비를 위해 도시들의 협조를 필요로 했고 이를 바탕으로 런던시의 자치 현장을 보장했습니다. 그 결과 런던시는 시장을 선출할 권리와 함께 민병대 조직, 재판권, 세금 징수권까지 갖춘 사실상 도시국가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1세 사후 존 왕의 불법적 세금 수취에 반발한 귀족들이 봉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족 간의 내전으로 번질 뻔한 갈등에 런던 시민들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단순한 귀족 간의 다툼을 넘어선 시민적 권리의 기초로 이어졌고 마그나 카르타는 런던 시민의 귀족과 저항 참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에서도 런던시는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은 런던에 들어올 때 지금도 시장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이 전통은 13세기 초 중세 런던이 자치권을 확립하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왕권과 도시 자치권 사이의 긴장과 협상의 산물로 왕이 도시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통치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오늘날에는 실질적인 정치 권력 행사보다는 역사적 네이션 전통이 존중되어 의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티 오브 런던의 자치 실험은 중세 도시 실험 중 유일하게 근대
네이션 형성으로 이어진 사례로 영국 네이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중세 도시들은 공화정을 실험했지만 모두를 위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시민권은 귀족, 상공인, 길드 가입자에게만 주어졌고 농민과 하층민은 배제되었습니다. 당대에는 혁신적이었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했습니다. 체제를 크게 확장하거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고 강력한 결속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내부 경직과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귀족 독점과 과두정, 외부 세력의 개입 앞에서 이 도시들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한계가 다음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근대 시민혁명은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과제를 다시 꺼내들었고 그 속에서 네이션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중세 도시들이 겪은 사회적 갈등과 협력 그리고 권력 구조의 복잡성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민 참여와 법치주의, 자치권의 중요성을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시행착오는 근대 네이션 빌딩의 필수적인 경험과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실험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진정한 네이션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참고 모델이며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르네상스로 넘어가 콘스탄티노플 함락과 함께 쇠퇴하기 시작한 이슬람 세계를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